네, 인포그래픽 제작과 기획 두 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포그래픽이 무엇이고 인포그래픽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 인포그래픽을 진짜 만들기 위한 과정에 우리가 같이 볼 텐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들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는 주제입니다. 네, 주제. 주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겁니다. 인포그래픽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제죠. 무엇을 말하고자 하지?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지? 하는 것. 두 번째는 목적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그래서 어디에 내가 만드는 인포그래픽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려고 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타깃입니다. 타깃은 누구에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과연 내가 만든 인포그래픽은 누구에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부분. 네 번째가 사용 환경인데요. 네, 사용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인포그래픽의 정보 수용자가 인포그래픽을 어떤 환경에서 또 어떤 채널에서 인포그래픽을 보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보는지, SNS도 페이스북인지 인스타그램인지 트위터인지 또 네이버 블로그인지 포스트인지 브런치인지 유튜브인지 이런 것들 어떤 환경에서 이 정보를 보게 되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핵심 메시지를 추출하는 거거든요. 네, 핵심 메시지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 이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요소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보 전달자가 꼭 전달하고 싶은 단 하나의 메시지.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인포그래픽을 기획하고 디자인하며 완성해 나갈 때까지 약간의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인데요.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체크해야 될 것들은 첫 번째로 뭔가 필요한 정보를 당연히 찾아야겠죠. 필요한 정보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수집해야 되는 정보는 무엇인지, 그리고 되게 정보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많은 정보 중에 이 정보, 꼭 필요한 이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활용하고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 좀 활용과 분석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고 나면요, 그냥 이제 정보를 수집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선별하고 분석해야겠죠. 그때는 좀 파악이 필요할 거예요. 내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다 분석할 건가? 시각할 수 있나? 인포그래픽을 해야 되는데 주제에 맞는 이미지와 텍스트의 범위는 적절한가? 공신력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신뢰성 할 수 있는가? 신뢰 있는 정보인가 하는 부분.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믿을 만한 정보인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객관성 있는가? 어디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들 같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 정보를 그룹화하고 묶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막 섞여 있는 뒤섞여 있는 정보들을 묶어야겠죠.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네모는 네모, 세모는 세모끼리 이런 식으로 정보를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묶는 방법도 있고요. 반대로는 이렇게 묶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예시가 이런 거죠. 닭하고 소하고 풀이 있으면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묶으실 것인지, 닭과 소를 같이 묶고 풀을 따로 묶을 건지, 소와 풀을 묶고 닭을 따로 묶을 것인지, 이렇게 정보의 그룹화가 구조화가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같은 정보라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고요. 마지막 스토리텔링을 꼭 하셔야죠. 스토리텔링을 할 때에도 분명히 스토리텔링 할 때는 뭔가 정보의 배치를 충분히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 과정을
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네,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그 부분보다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나 보시면 좋은데요. 스토리텔링 할 때는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가 좋습니다. 네, 기, 승, 전, 결이라고 보았을 때요. 무언가 처음에는 큰 그림을 그려주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세밀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그에 맞게 걸맞는 디자인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렇게 좀 전달하면 훨씬 더 낫다. 나가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포그래픽은 디자인이 또 되게 중요하잖아요. 디자인 과정에서 이 부분은 좀 같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디자인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정보의 이해를 방해하거나 해석을 왜곡시켜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정보지 디자인이 아닙니다. 하는 부분. 전체적으로 통일감이 필요하고요. 강약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네. 그리고 개별적인 그래픽의 세밀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큰 그림을 꼭 기억하면서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도 많이 놓치는 부분인데요. 보는 이의 배경 지식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네, 충분히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절반은 결국은 그 기획에 달려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같이 고민하시면은 인포그래픽을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까? 빠르고 효과적으로 어떻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무언가 심플해야겠죠. 그러면서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스토리텔링, 네, 사용자 이해를 돕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될까? 그래픽, 시선을 끌고 정보를 전달하는 일종의 조력자와 같은 역할인데 어떻게 이것들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 그래픽은 결국은 완성도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 5가지 부분들,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보를 구조화해야 되고 스토리텔링하고 시각화 이미지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성과 이트, 뭔가 좀 센스가 더해지면은 완벽한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의 인포그래픽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면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인포그래픽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의 주된 무기로서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